가지고 저도 굉장히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꾸 제가 올려오는 물건이 막 1위였다가 막 20위였다가 순위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막 이러니까 저도 판매하기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좀 잘 좀 합시다. 네이버 쇼핑 아시겠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진짜 가요, 딴 데 가요. 예? 자, 안녕하세요. 겸손하지 않은 겸손맨입니다. 제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을 선반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은 물건을 쌓아둘 선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군소리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전번에 샀던 그 TGO 퍼즐 매트 있잖아요. 리퍼 제품. 그 아마 제가 개당 12,900원에 구매해서 이용했는데 제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장? 10장을 구매했었는데 129,000원이죠. 10장 구매해서 지금 야무지게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평점 5점 드리고 싶고요. 이색 변색이 있는 제 물건이 한 개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고 그냥 뭐 저 감안하고 산 거니까 굉장히 대만족스를 하면서 쓰고 있고요. 리뷰도 평점도 5점으로 낭낭하게 드리고 사용하고 있고요. 뭐 공교롭게 제가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집에 물 샌다고 했잖아요. 물 새는 거는 이제 일주일 예상을 했었는데 의도치 않게 또 상수도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하수 파는 거 그 루틴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소공, 중공, 대공이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소공으로 하면 값이 한 400 정도 든다. 땅 파는데. 그리고 그거는 지하수를 파서 마시게 되는 거고, 중공으로 파면 한 500 정도 든다. 500 정도 들고 쭉 빠다다 파서 지하 안반수까지 뚫는다. 요거고, 대공으로 하면은 꽤 공사가 크나 봐요. 그냥 아예 그냥 막 뚫고 들어가서 뭐 어디까지 뚫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확실히 나올 거래요. 근데 집주인분이 상수도 연결하는 건 뭐 한 500선에서 끝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 일단 소공으로 파서 안 됐으니 중공을 넘어갈까 대공을 넘어갈까 했는데 옆집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대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여서 대공을 판 거래요. 그럼 1,000만 원 들일 바에는 상수도 그 500 주고 연결해서 어차피 도로까지 지나가니 500 주고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수압 조절하는 게 다 있대요. 그 지하수는 좀 물이 좀 수압이 좀 약하고 상수도는 수압이 좀 세요. 그래서 상수도를 지하수 물 수압으로 맞추려면 어느 정도 좀 조절이 필요한데 그 조절하는 거가 다 시중에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걸 물 안에 그 펌프 앞에다 대기만 하면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 500만 원 주고 사용하도록 하자. 대신에 그 사람을 그 K워터에서 상수도 공사에서 와가지고 이걸 물 연결하고 뭐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한 10일 정도 되고, 그리고 공사하는 게 한 2, 3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밖에 나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월세요. 집 월세만큼만 좀 빼달라고, 한 70만 원 정도만 빼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살기로 제가 결정을 하였고요. 뭐 그건 그렇게 했고, 매트는 아주 상당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쇼핑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반 사기로 했다고 했죠. 그 창고 그 물건 올려두는 용 선반. 자,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가성비 쇼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본인이 알아야 된다. 1번 한 4단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물건이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 층당 한 100kg, 200kg 정도는 버텨줘야 된다. 그리고 3번 뭐 가격적인 건 당연한 거고, 저 창고가 좀 습해요. 습하고 물도 가끔 새고 그러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방수가 되어야 함. 그래서 저는 요 재질을 스테인레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댕. 그리고 뭐 이사할 수도 있으니까, 이사하고 뭐 여리저리 옮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거나 또는 조립식인 편이 좋아요. 그래서 조립 가능 여부 이렇게 해서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찾아볼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도록 할 건데 요즘 네이버 쇼핑이 좀 미쳤거든요. 알고리즘이 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게 바뀌었어. 뭐 딥러닝 해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수집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자리를 잡진 못했나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딴 식으로 굴러갈 거면은 저 쿠팡 쓸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 쿠팡 자체가 그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 판매자들한테 굉장히 그 영월치스러운 면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수료도 좀 센 편이고 그래서 이용 안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판매자들 자꾸 밀어내면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하시고 좀 불편하게 만드시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다른 채널로 다른 플랫폼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네이버 쇼핑 쪽에서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 직관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좀 혼란스럽게 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판매 수도 별로 없고 리뷰도 되게 낮은데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클릭 타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루트로 해가지고 클릭 수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순위 이렇게 변동시키고 이런 뒷작업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더러워졌는데 쿠팡도 뭐 그런 쪽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썩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넘어가고 판매자들도 넘어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SNS가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식으로 넘어가듯이 결국엔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K 운영을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고 저도 굉장히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꾸 제가 올려오는 물건이 막 1위였다가 막 20위였다가 순위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막 이러니까 저도 판매하기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좀 잘 좀 합시다. 네이버 쇼핑 아시겠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진짜 가요 딴 데 가요 하시고 자 선반 검색 바로 갑니다. 선반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을 할 때는 우리 가성비 쇼핑할 때는 인터넷 쇼핑할 때는 1페이지 안에서 끝내셔라. 그리고 제가 하나 여기 지금 한번 전번에 너무 저 두서없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기준 없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한 가지 또 덕목을 하나 추가할게요. 바로 리뷰 평점이 4.3점 이상인가. 그러니까 4.5점 이상이면 꽤 좋은 상품에 속하거든요. 하자가 있을지언정 4.5점이면 좋은 상품에 속하고 4.78점이면은 매우 우수예요. 매우 우수. 그래서 4.5점 이상인 거는 야 이 가성비 굉장히 좀 이 정도 가격 대비에 이 정도 성능이면 꽤 나쁘지 않다라는 4.5점이 요게 진짜 마지노선인 그 평점이고요. 4.78점 굉장히 훌륭한 평점이고 4.78점인 물건은 크게 리뷰 안 보고 고민 없이 사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성비 쇼핑을 하는 거고 우리 최소한의 그 손가락 까딱만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할 거기 때문에 낮은 평점으로 정렬해서 물건을 이렇게 싹 소팅한 다음에 뭐가 단점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 빠른 시간 안에 분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납선반 조립식 앵글스 머시갱이에서 올려놓은 26,400원짜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색상 선택 이렇게 두 가지 할 수 있고 깊이 선반 깊이 선반 가로 세로인가 봐요. 뭐 이렇게 하고 요 선반 높이 몇 단으로 할 것인가 인데 3단 맥시멈 3단인가 보네요. 3단짜리는 제가 구매할 의지를 못 느끼겠고 사용자 평점 4.8점 훌륭하다는 뜻이죠. 요거 구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선반 단수가 너무 적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가 조절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단수 조절 가능한가 본데? 단수 조절 가능한가 봐요. 단수 조절 가능하네요. 한 칸에 100kg씩 100kg씩도 나쁘지 않아요. 100kg씩 나쁘지 않고. 오케이, 일단 이거 킵. 길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요거 킵. 자, 다음 넘어가시죠. 수납 선반 팬트리 다용도시 체크 앤 셀. 그러니까 1번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4단 정도 물건 사용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면 5단까지 쌓았죠. 그리고 선반 한 칸에 200kg 정도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100kg 버티는 거 나쁘지 않아요. 100kg 버티는 거 그래서 괜찮고 방수되어야 함 요거 체크 한번 해봐야 되죠. 상세 페이지 보면서 조립 가능 여부 요거 조립식이니까 모듈화 돼서 온 거니까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점도 4.8점으로 매우 훌륭하고 리뷰수도 21,192개로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 충분히. 자 여기 업체 거 체크 앤 셀 거 한번 볼게요. 색상 적성하고 가로 깊이 높이 결정하는 건가 봐요. 이런 거 개인적으로 저 추가 상품 이렇게 많은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뺄 필요가 있어요. 좀 난잡스럽죠? 소비자 입장에서 고르기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브라켓이나 뭐 행거 봉 세트 뭐 이런 거 있는데 난잡스러워요. 난잡스러워. 이걸 좀 간단히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보고 리뷰 평점이 4.9점. 아까 거보다 더 훌륭하죠. 리뷰 수도 4,950개면 나쁘지 않은 누적치예요.
리뷰 누덕지 나쁘지 않고, 재질에 철제 MDF 플라스틱 있는데 MDF는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그 본드랑 나무 껍데기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쓱 까놓은 건데 그렇게 약해요. MDF는 만약에 선반 재질의 MDF면 전 쓰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또르르르르 또르르르르 또르또르또또또. 예, 여기 한번 봅시다. 무타공, 쉽고 빠른 조립, 공간 활용, 도면 서비스. 그렇대요. 아, 선반 MD 재질 확인됐죠? MD 재질? 전 안 씁니다. 전 안 써요. 잠깐, 얘도 선반 재질 MD인가? MDF 재질 MDF. 선반 재질 MDF면 안 씁니다. 아, MDF네. 아, 선반 재질 MDF네요. 얘도 안 쓸게요. 이거 물에 수분에 굉장히 약해요. MDF 코팅 되어 있긴 한데 몇 년 쓰다 보면은 이렇게 까바라지거든요. 이렇게 한 요렇게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가 습기 조금씩 먹으면서 얘가 조금씩 들떠요. 이렇게. 결국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잡혀 있다가 사이드가 이렇게 뜹니다. 점점 이렇게 떠요. 단면이. 그래서 결국엔 여기가 다 벌어지죠. 이렇게 즉 잡아 뜯으면 이게 한 판 드르륵 날아가고 이런 식이에요. MDF. 그래서 방수에 좀 취약하다. 코팅 좀 야무지게 잘 해야 된다. 그러나 미연의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안 쓰겠습니다. 앵글하우스가 한번 볼게요. 추가 상품 너무 많아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색깔 입력하고 가로, 빔, 단수 뭐 이렇게 조정하는 거 있고 4.7점 나쁘지 않습니다. 4.7점이면 리뷰수 8.9개로 누계 통계치가 리뷰수 누적치가 나쁘지 않게 쌓여 있고요. 재질 한번 볼게요. MDF 들어가 있네요. 진짜 만약에 또 선반 MDF면 저 안 삽니다. 살짝 보이게 MDF 보였죠 방금? MDF 보였어. 드륵드륵 내려볼게요. 예, 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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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F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재질의 물건이 올라와 있진 않죠? 그리고 합판 두께도 좀 뭐랄까 좀 얇은 편인 것 같네요. 합판 재질이. 그래서 전 요거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수 기능 중요하니까. 자, 선반. 이름부터 신뢰도가 있네요. 먹었어요, 선반. 근데 이거 아마 상표권 뭐 분쟁 있으면은 이거 뭐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선반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저 단어니까. 사용자 평가 4.9점 굉장히 훌륭하고 추가 상품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바퀴 추가, 난간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 헷갈리지 않게 그 뭐 괄호치고 뭐시기 뭐 슬래시 이런 거 안 써놔서 그나마 좀 직관적이긴 하고 기둥 선택하고 선반 선택하고 사이즈 선택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 같고요. 재질 한번 보겠습니다. 재질 철제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선반 보니까 예. 봅시다. 상업용 같은 경우 200kg까지 수납 가능. 메탈 선반 경우 100kg까지. 이거 괜찮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 4단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수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가이드 이미지 나와 있는데 한 5단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4단 정도 쓸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 그리고 선반 한 칸에 200kg 하중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위에서 하중 몇 킬로 버티는지 다 써놨죠? 200kg, 100kg. 이 정도면 저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방수되어야 한다. 재질 쓰댕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쓰댕 재질인 것 같죠? 보기에 쓰댕인 것 같고 조립 가능 여부 보면 조립도 될 것 같고 바퀴 달 수 있네요. 무빙 여부도 굉장히 훌륭하죠. 이거 이따 와서 한번 더 볼게요. 킵해놓는 이유가 이제 리뷰 4.9점에서 이미 신뢰도가 막강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JN 리빙 한번 볼게요. JN 리빙스 기둥 선반 뭐 사이즈 하는 것 같고 딱 정돈돼 있죠. 딱 정돈돼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요 정도 추가 상품 요 정도 4개 정도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고를 때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평점도 4.8이고 리뷰수 588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누적치로 쌓여 있습니다. 그죠? 재질 쓰댕인 것 같고 선반 철제로 돼 있고 4단 이상 쌓을 수 있고 방수 되고 조립 가능하고 이것도 일단 넘어갈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요거 딱 봐도 조금 거시기 한데 일단 한번 들어가는 보죠.
이거 좀 정리하세요. 너무 많아요. 보고 재질 MDF 들어가 있어요. 자, 선반 재질이 MDF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반 재질 MDF인지 한번 볼게요. 자, MDF죠. MDF 저는 쓰지 않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단당 120kg 이건 나쁘지 않네요. 가시고 요거 딱 봐도 MDF죠. 들어가 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요거 벽에다가 박는 타공식인데 한번 보죠. 벽에다 박는 식이면은 무빙할 때 결국엔 여기에 그 못 자국이 나와요. 피스 자국이. 근데 이거 뭐 외부 바데 사가지고 슬쩍 발라버리고 묻어버리면 그만이긴 한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별로입니다. 전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모듈화 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벽에 박아야 돼. 이케아 선반 이런 거. 전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거 안 써. 왜냐? 이게 보세요.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 쓰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밑에는 많이 쌓일 수 있고 위에는 조금밖에 쌓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안정성 요 하지 받쳐주는 게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나지만은 위쪽엔 결국 많이 쌓을 수 없어. 이런 거는 집의 인테리어용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 스피드렉 해피쇼핑 요거 한번 보죠. 자, 선반 MD죠. 믿거 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한번 볼게요. MD네요. MD고 뭐 여지없이 MD고 쭉쭉 보니까 다 MD고. MD 전 안 씁니다. JN 리빙 아까 봤던 업체죠. 선반 MD 안 써요. 쭉 보니까 다 MDF네요. 전 안 씁니다. 루마루 작달비님이 파시는 거. 작달비님이 파시는 거 한번 볼게요. 4.6점, 4.7점이라는 그 마지노선엔 걸리지 않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볼게요. 4.5점 이상이면 구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요. 철제인 것 같네요. 선반 철제인 것 같아요. 200kg 하중 30분간 테스트 했는데 통과했다 라고 말씀 주시고 있고요. 조금 거시기 하다. 근데 뒷면에 받쳐주는 거 없는 것보단 낫는데 조금 얇아서 거시기 하다. 그리고 색깔도 제 눈에는 좀 촌스러워요. 중국산이네요. 이것도 딱히 나쁘진 않은데 재질이 이런 게 있어요. 물건 이렇게 수입해서 팔다 보면 보여요.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확 들거든요. 아까 얘네 보세요. 얘네랑 얘에 비해서 얘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왜냐면요 여기 사이에 접는 게 있어요. 판이 접어져요. 결국에는 매지 하나, 그러니까 그 틈새가 하나 발생하는 이상 결국에는 이게 접어지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판으로 나온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이렇게 접어지는 이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어지는 구간 여기서 많이 뺏겨요. 하중이 많이 뺏겨. 안정성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쓰지 않습니다. 패스. 요거 나무 목재 원목 저 좋아하거든요. 원목 인테리어 원목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창고에서 쓰는 거니까 방수 안 되니까 버리고 얘도 버려. 방수 안 되니까. 요거 무지주 벽선반이라는데 요것도 무지주면 약해요. 그래서 버릴게요. 슈렉 앳 홈 서현 앵글 MDF죠? MDF예요. 상판 MDF예요. 쓰지 않습니다. 저는 쓰지 않고 요거 광고고 넘어가고 요것도 벽에 뚫어 박는 거 요거 뭐 시스템장인 것 같은 요런 건 좀 비싸니까 넘어가고 무볼트 철제 조립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3.8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밑에 조금 더 있어요. 밑에 조금 더 있는데 지금 보면 한 제품, 두 제품, 세 제품 지금 솔팅이 됐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도 중간은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고르고 빨리 쇼핑하고 최대한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선이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골라놓은 거 4개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요거 추가 상품 이렇게 뭐 괄호 치고 뭐 플러스 뭐 이거 그러니까 설명하는 데는 편해요. 설명하는 데.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좀 불편해. 예. 그거는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1번, 2번, 3번 숫자 써놓고 가로, 깊이, 높이 이렇게 해놓은 거 어떻게 보면은 좀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없는 게 더 보기는 편해요. 없는 게. 이렇게 프레임 색상 블랙 화이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멘트 써져 있는 것도 조금 좀 난잡스럽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미니멀리즘 지향하는 사람의 식견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렇고요. 평점 보죠. 4.8점, 2636개 쌓여 있는 거 나쁘지 않아요. 재질 한번 봅시다. 국산이네요. 국산이고 MDF 선반이면 저 안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예. 국산이고 우리나라 제품 굉장히 제가 응원하지만 저는 MDF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MDF는 저 집에 있는 거 보통 그 싼마이 그 싱크대 선반이나 뭐 이런 거 수납장 이런 거 거의 다 MDF예요. MDF인데 이게 물 먹잖아요. 물 먹으면 결국에는 얘가 내구성이 금방 가요. 그래서 MDF 그 특성상 그 본드로 붙이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내구성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한 2, 3년 정도 쓸 거다 하면 저는 MDF 좀 흔쾌히 쓸 것 같아요. 흔쾌히 쓰는데 결국에는 쓰다 보면은 이게 물 먹고 벌어지거든요. 코팅 이쁘게 진짜 엄청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엔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MDF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MDF 1200, 2400 해가지고 한 판 그 15T짜리 사봐야 가격 얼마 안 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 고르는 건 이겁니다. 선반 고르는 거. 백화상점 거 하나, 그리고 JN 리빙 거 하나, 그리고 선반의 업체 거 하나 이렇게 할 거고요. 요거 가격 지표를 볼 때는 통일해야 돼요. 통일. 색상은 넘어가고요. 자, 요거 이제 제가 비교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보통 가정집의 천장 층고 높이가 23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창고는 한 5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지게차 타고 스카이 타고 올라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힘드니까 전 제 손이 닿는 1800선, 제 키가 178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올 거예요, 선반이. 그럼 여기까지 손이 닿잖아, 내가. 여기까지 손이 닿잖아요. 그럼 그걸 꺼낼 수 있으니까 1800으로 마지노선 잡고 그러면은 400, 600으로 볼게요. 400, 600. 자, 이 업체 백화상점 업체 먼저 볼게요. 600에 400, 가로 600, 깊이 400, 높이 1800 하면 65,300원에 선반 단추가 2장 할 겁니다. 2장 추가 했을 때 87,700원에 무료 배송이다. 그리고 요 업체 JN 리빙 거 기둥 선택해놨죠? 네, 기둥 선택해놨고 선반이 600에 400. 예, 요거 4장 93,800원. 기둥 선반 선택. 예, 기둥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1800 한 박스 분리형하고 선반 뭐 고급형 아까 100kg 담고 산업용 200kg였는데 뭐 100kg짜리 써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kg짜리 쓰도록 하겠고 400에 600 여기 있죠? 요거 4장 네, 최대 할인하면 88,300원까지 되는데 일단 93,800원이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따져보면 얘랑 동률이죠. 얘랑 동률이고 얘가 제일 싸다. 그럼 제가 뭘 고르겠어요? 당연히 얘를 사겠죠. 얘는 무배인가요? 얘 무배고, 얘 무배인가요? 얘도 무배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93,800원이나 87,700원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라지냐? 리뷰로 갈라지는 거예요. 리뷰로. 평점 보시면 4.8점, 4.8점, 4.9점이죠. 얘가 확률이 더 높아요. 선반 업체. 이게 판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9점 평점 받는 게 진짜 이건 진짜 개 어려워. 4.8점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4.9점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 업체는 각을 잡고 나온 거예요, 애초부터. 리뷰 한번 볼게요. 업체 이름은 백화상점입니다. 백화상점이고 리뷰 한번 저거 리뷰 보기 전에 저 상세 페이지 한번 봐야 된다 했죠? 상세 한번 볼게요. 왜 또 선반이 MDF냐 너 친구야.
그냥 가격이 좀 저렴한 대신에 MDF 상판이었네요. 제가 거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걸렀어야 되는데 다시 걸르고 이 두 업체 중에 고를게요. 근데 똑같은 업체 건가? 얘는 KHS고 얘는 크랙코리아네. 원산지 시흥이고 얘도 국산이고 경쟁하나 봐요 둘이. 요 두 업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똑같아. 똑같은 가격이야. 봐봐요. 15,500원, 88,800원 원가. 8만 원, 15,500원. 결국엔 판매가가 15,500원으로 똑같아. 그러면은 이거 둘이 서로 경쟁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두 개로 찢어서 파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상패 한번 볼게요. 상패 한번 볼게요. JN 리빙 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모양도 생김새도 얼추 비슷하게 생겼어. 슬래브 방식이고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 뭐 하중 고급형 100kg, 산업용 200kg.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얘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요 매지가 하나 발생하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 요거 없는 게 더 좋거든요. 분리형 기둥. 근데 요거는 신제품이다. 신제품. 분리형 기둥이 출시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퀴 있고요. 링 타입 있고. 바퀴는 저는 요 재질 좋아합니다. 요 재질. 아, 이것도 소재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재에 대해서 이 휠 크기와 소재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차피 저 나중에 구루마 사야 되거든요. 좀 이따가. 그래서 구루마 살 때 그때 그 바퀴 리뷰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핸드카 좋네. 핸드카 이런 거 기능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사용할 때 좋고 생김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kg, 200kg 정도 한 판에 버틸 수 있다. 고급형 100kg, 산업용 200kg. 예, 선반 거, JN 리빙 거 맞네. 선반 거. 이거 봐라. 요거 봐. 요거 봐. 이거 똑같은 거 같은데요? 뭐 뇌피셜이긴 한데 똑같은 거 같아요. 왜냐면은 바보셈 여기 중간 매지가 투명인 것까지 똑같아. 여기 매지가 한번 볼게요. 문자를 한번 봐야 돼. 아까 제가 봤던 문자. 자, 똑같은 문자를 쓰죠? 똑같은 업체인가 봐요.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1번 공장이 같다. 2번 판매자가 같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움짤이 일단 같아요. 도용일 수도 있어. 맞아. 도용일 수도 있는데 이거 도용이면은 둘 중에 한 분이 신고를 하시겠죠? 아니 몰라. 내 피셜이야. 리뷰가 좀 더 많은 놈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리뷰가 좀 더 많은 놈 거. 얘는 588개 있고 얘는 4705개 있으니까 얘 거를 볼게요. 어차피 같은 업체인 것 같고 봅시다. 평점 낮은 순으로 해서 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미 소팅이 끝났어요. 소팅이 끝났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참고용으로 보는 거예요. 엉뚱한 게 왔고 2개 시켰는데 1개 안 왔고 연락처 전화 안 받고 어이없다. 5배송 및 CS 지적해 주셨고요. 기둥하고 선반하고 따로 파는데 고지도 없고 엉망진창 사기. 기둥 5월 선반 선택. 마감이 너무 날카로워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마감 부분이 날카로워서 손이 빌 뻔했어요. 첨부한 살짝 아예 뾰족한 부분도 있고 반판이 귀찮습니다. 여기 용접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격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거 철제 조립할 때는 노가다 목장갑 꼭 끼고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가격 대비 만족하는데 1점 주셨네요. 완전히 좌우 똑바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요 정도는 예. 어차피 바닥 자체가 제가 그 공사했잖아요. 옛날에 노가다 했었잖아요. 바닥 자체가 공구리로 깔기 때문에 이게 뭐 나무 판으로 이렇게 해서 일자로 쫙 펴거나 아니면 진짜 그 나라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 공구리 깔아가지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하는 거. 나라시를 진짜 이빠이 잘 맞추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이렇게 데꼬복 울퉁불퉁이 있어요. 그래서 맞추는 사실 이렇게 수직 수평 내가 봐서 맞춰놔도 쓰다 보면은 결국엔 휘어져.
포장 상태 최악입니다. 선반도 그렇지만 폴대는 기스 잔뜩에 테이프가 붙었던 건지 스티커가 붙었던 건지 찐득하게 잔뜩 쳐붙어 있는데 닦아도 떨어지지도 않네요. 요런 거는 스티커 제거제 다이소에 팔거든요. 해서 한번 닦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선반 구멍이 삐딱해서 조립이 잘 안 됨. 요거는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배송은 빠른데 품질이 아니네요. 선반 지지구멍이 삐딱하게 용접이 되어 있어 조립 안 되고 이상해요. 이거 살짝 기우는 거 가지고 쓰는데 지장 없어요. 예, 아셔야 되고. 넘어갈게요. 링 타입 바퀴 문제로 조립이 안 되는 문제 발생. 바퀴는 안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저는 바퀴를 안 살게요. 바퀴가 있으면은 이게 고정장치 있으면 좋아요. 유모차 그런 거 하듯이 고정장치 있어서 바퀴 안 굴러가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결국에는 뭐 안쪽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이나 뭐 어떤 쇠 재질로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 살짝 그 클립을 걸어 놓는 거,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훌륭하다고 볼 수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어 이렇게 피단 놓고 사이드를 채우지 않으면 기어에만 브레이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기어가 살짝 요만큼이 이게 따락 하면서 부러져 버리면은 이게 자동차 마탱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자동차, 그렇게 큰 자동차에도 이렇게 기어 이렇게 걸려가지고 피단 넣고 파킹을 하는데, 과연 이런 철제 선반이 그 클립 하나 가지고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저는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바퀴를. 원래 평상시에 내가 뭐 끌고 다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구루마를 만들 거다 그러면은 그거 각오하고 감안하고 쓰겠지만, 선반이라는 건 내가 고정해서 쓸 거기 때문에 바퀴 이용하지 않습니다. 링 타입 바퀴도 같이 시켰는데 뭐 바퀴 문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포장 상태 너무 심각하네요. 경동으로 오는데요. 경동은 원래 집어 던져요. 경동은 원래 집어 던지고 파손보험 들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못 받았을 경우에는 택배 업체에다 얘기하든지 판매자한테 얘기해서 요거를 좀 다른 걸로 받거나 교환을 받거나 아니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꽤 무겁고 안정감 있어요. 조립하려고 풀어서 몸매니까 한쪽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요. 교환 신청하고 싶었는데 포장하고 힘들고 포기했어요. 검수 잘하고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교환을 신청하세요. 본인이 포기한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별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설치해놓고 고정 클립 분량이 많아서 불안함. 불안하대요. 설치할 때 굉장히 짜증났음. 똑같은 사람이네요. 넘어가고요. 설명서 없이 조립하니까 선반이 거꾸로네요. 예. 잘 보시고, 설명서 잘 보시고 조립하세요. 예. 봉도 휘어져 결합도 잘 안되고 플라스틱도 고정이 잘 안되네요. 고정 이슈가 있네요. 봉도 휘어져 결합 안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가격도 저렴하고 튼튼하고 좋네요. 좋으면 별점도 많이 주세요. 저 원래 평점을 낮게 준 사람, 정성 들이 쓴 거, 이거 이런 건 꼭 봐줘야 돼요. 리뷰 중에서도 이렇게 정성 들여 쓴 거, 그리고 나 원래 평점 이렇게 낮게 주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평점 잘 낮게 줘요. 근데 한번 볼게요. 부품이 전부 오질 않아서 전화도 톡톡 메시지 연락 안 되다가 결국 5시 넘어 주말 배송 끝난 후 연락 주셔서 다음 주에 받았습니다. 배송하는 분도 비가 조금 와서 허리 높이쯤 바닥에 모서리 떠뜨리는데 2번 미안한 말도 없이 배송하는 문제 있었고, 처음에 5배송 문제 있었고, 우산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스틸이 아니고 나무였으면 박살 났겠죠. 예. 이거 넘어갈게요. 그렇게 그냥 지가 뭐가 삔또가 많이 상하셨네요. 넘어가고, 재구매하셨어요. 급하게 필요해서 산 거라 좋은데 왜 2점을 주시는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래서 이거 5점을 맞출 수가 없어. 이 5점을 지금까지 읽어본 리뷰 중에서 심각한 하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점 2점 이렇게 남겨주시는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갓성비 입장에서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않고 바로 3점으로 넘어오네요. 이거 1, 2점이 저는 평점 낮은 리뷰라고 보고 3점부터는 이게 쳐다도 안 보는데요. 1, 2점 리뷰가 고작 1, 2페이지밖에 쌓여있지 않고요. 리뷰가 지금 포토 동영상만 2114개가 있고 4705개가 있는데 고작 1, 2페이지밖에 1, 2점 별점 1, 2점 받은 게 없어요.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저 그냥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이거 구매할게요. 리뷰 다시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살 겁니다. 선반 업체에, 아까 제이리빙도 뭐 마찬가지인데
뭐 저 같은 가격이면 좀 더 본인이 원하는 쪽을 구매하세요. 저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얘가 리뷰 많고 얘가 4.9점이라서 얘를 결정을 하는 건데, 판매자가 다르니까 CS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CS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CS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선반이랑 JN 리빙 평점 한번 보시고, 낮은 평점 보시고, 누가 CS 잘 하나, 답글은 잘 달아주나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얘네들이 반응이 얼마나 빠른가 보려면요, 톡톡 문의를 눌러요 일단. 그럼 보통 3시간 내 응답하고 응답률 84%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반 업체 톡톡하게 눌러요. 문의 누르면 보통 3시간 내고 응답률 88%네요. 그럼 얘가 응답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죠? 응답률이 얘가 조금이라도 더 높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더 높거든요. 이쁘게 해줄 확률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저는 이거 살 겁니다. 리뷰 남길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선반은 저는 요 선반이라는 업체 거 구매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 한번 또 사용해보고 평점 리뷰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좋은지. 안녕히 계세요.